그날은 날짜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1979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10월 26일 날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첫 번째 학생운동이 시작되던 해예요. 그래서 그걸 63 운동이라고 그래요. 63 민주화운동. 지금 그렇게 붙여졌지만 그 당시에. 근데 내가 64학번으로 서울법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한일회담 비준 반대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저절로 학생운동의 가운데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1964년 내가 학교를 갔는데 65년도에 본격화되면서 주동자가 된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물리대에서 주로 주동을 했고 법대는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물리대에 있는 분들이 민비련, 민자통 이래가지고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질이 멸렬된 상태인데 가만히 있다가 법대가 물리대하고 옛날 법대가 같이 있었어요. 동숭동에. 물리대 교정과 법대 교정이. 그래서 법대가 전체 학생운동권의 한일회담 비준 반대 반박정희 운동의 가장 주축 세력이 됐고 거기에 내가 주동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훨씬 뒤에 안 건데 33인 명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아주 빠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고시에 대학원 때 붙었는데 그때도 임용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아무 활동도 못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의정부에서 서점 그것뿐이 내가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공부도 하고 이래서 책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딱 1979년 11.6으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때 이제 이협 선배니 먼저 가서 학생운동을 같이 하시던 어른들이 동교동에도 있고 상도동에도 있는데 두 분 다 양쪽에서 전부 나를 이제 빨리 뭐라 그럴까 발탁을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처음 만나러 뵌 거는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을 갔어요. 그 상도동에 가면 조찬 같이 하면서 기도를 주시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제 평생을 의지해야 될 내가 가야 될 사부를 모시는 그런 걸 정하는 날인데 이건 아니었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홍일이를 통해서 한번 좀 아버님을 뵀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송창달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요. 여기 동교동. 여기에 이제 그때는 조그만 그 사저에 지하에 조그만 그 한 5평도 안 되는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어요. 15분 예정으로 갔어요. 근데 얘기가 시작됐는데 45분 이상이 걸렸어요. 나는 이름도 모르는 서생 같은 정치 지망생 하나를 두고 45분간을 열정을 가지고 그때 내가 가장 기로에 있어서 헤맸던 것은 통일의 그 방법이었는데 이분은 점진적 통일론, 3단계 통일론을 그때 갈파하시고 그 설득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뻑갔어요. 그 이후로 그날 무릎 꿇고 그날 그 자리에서 평생 내가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약속했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난 변하지 않고 그냥 외길로 갔습니다. 그날 이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날에 바로
그날이 첫 번 만남이었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제가 판단을 어떤 분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뒤에. 원석을 본 기분이더라. 깎으면 보석이 될 것 같은 원석.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연청이에요. 네. 민주연합 청년동제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 바로 당일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청이라는 나중에 결국 석 달 안에 3월달, 4월달까지 의정부에서 첫 전국 회원대를 했는데 실제로 명단은 30만 명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같이 했던 게 중앙위원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불렀는데 12명 중에 다른 분들은 대개 다 돌아가셨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백이선이 총무를 받는데 지금 결국 나하고 같이 사무총장을 봐요. 김대중 재단에. 그다음에 이석현 국회부의장 하셨던 그다음에 또 몇 분 더 계세요. 12명이 딱 시작을 했는데 전국 연청 조직 그걸 시작했어요.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약칭 연청. 그리고 직접 문패도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했죠. 그때보다도 이제 내가 이제 학생 때 데모할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반대하셨죠. 예, 근데 그건 못 말리잖아요. 저절로 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든 일정에 관해서 난 그 당시만 해도 난 평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척 반대하셨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정희 유신 체제하에서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 뽑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는 그런 조직에 나하고 같은 선거구에서 숫자는 더 많이 뽑았지만 내가 나중에 선거구를 그 선거구에서 이를테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버님은 2번이나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 시골에서는 괜찮으셨던 집이죠. 먹고 살만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셨죠. 빨갱이라고. 그때만 해도 경기 북부 지역은 좀 특수해요. 거기는 이북 오도민들이 30% 이상 살아요. 이제 피난 나오다가 채 못 나간 사람, 살다가 고향 근처로 온 사람, 그냥 전부 이북 오도민들이 황해도, 또 평안도, 또 함경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반정부 활동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고 민주화 운동으로 보지 않고 빨갱이로 보는 그렇게 또 정부가 유도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빨갱이라고 내 앞으로 새끼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새끼 빨갱이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반대하셨죠. 예, 반대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내가 이제 이제 감옥에 가고 수배 내리고 이제 이를테면 80년도에 그 순환을 당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셨어요. 반대는 하셨지만 그러나 아들이 갔던 길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 아들에 대한 이 복합적인 심정일 것 같은데 자관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고 내가 평민당으로 나가서 떨어질 때 그때는 그냥 온 힘을 다하셔서 나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에 떨어졌고 평민당으로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나가서 당선되던 그날 그때는 우리 구역에
종로당이 48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돼지 2마리를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스폰서를 받아서 그거를 2군씩 쪼개가지고 소주하고 그걸 다 돌고 오셨대. 11시경에 우리 내외가 들어오니까 그때 막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외가 큰전을 했더니 2가지 말씀하시더라고. 오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하나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예요. 근데 장가를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언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이렇게 뒤로 자꾸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내 처가 딱 보더니 병원을 바로 가야 된다고. 병원에 모셨어요. 그 순간에 그냥 난 영화에만 봤는데 왜 다리미 같은 거 이렇게 되면 퍽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자마자 그걸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그날 돌아가셨어요. 나 당선된 걸 다 보시고 인사까지 다 하신 다음에 나는 아주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때 슬프더라고. 그 나는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갖 걸 다 희생하시고 결국 내가 당선되는 거 보시고 그날로 돌아가신 그 아버님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내가 지금도 가슴이 메여요. 그렇습니다. 첫 번에는 뭐 나 아니면 누가 평민당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때는 준비도 다 덜 된 상태였어요. 근데 뭐 새로 창당이 돼서 바로 나가게 되니까 87년도 창당해서 87년도 선거 치른 거예요. 그때는 연청 중앙회장을 초대 중앙회장을 내가 지냈을 텐데 그때 뭐 급해서 평민당이라는 그 상징물 색깔 이게 전부 연청 색깔입니다. 그 그대로 평민당 색깔로 그때는 비둘기로 이렇게 된 평화민주당 그 상징이 연청의 로고예요. 그 뭐 우리는 이미 조직이 돼서 나갔을 때고 평민당은 배랑간 창당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 휩쓸리는데 후보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나가서 이제 떨어졌죠. 이제. 그리고 92년도는 그때는 완전히 그때로 민주당 이제 꼬마 민주당이라고 있었어요. 통추들 중심으로 해서 이기택 대표, 김원기 의장, 원혜영, 유인태 뭐 이렇게 하던 그 세력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민주당이라는 이제 걸로 이제 치르게 됐죠. 88년도 내가 떨어지던 선거는 평민당 외에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냈었거든요. 김영삼, 그쪽.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요때는 그런 거가 통합민주당으로 치르게 되니까 좀 명분이 있었죠.